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을 준비하고 이번 시간에 함께 할 경강은 법률은입니다. 앞서서 교구문님들께서 천지은으로부터 부모은, 동포은까지 사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경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법륜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한 물음을 궁금히 여기셔서 그것을 궁굴리고 궁굴려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가만히 세상을 보신 후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살지 못할 큰 은혜로 4가지 은혜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은이라고 명해주셨습니다. 정전의 각 사은장을 보게 되면 피은, 보은, 그리고 배은과 그 결과로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이 4가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못했을 때 그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각 사은장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인 법률은을 하고자 합니다. 법률은은 말 그대로 법률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 과연 무엇일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하면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서 떠올리시는 바로 그것이 법률입니다. 약속이나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 질서, 도리, 이런 것들이 다 법률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전, 법률, 피은의 강령을 보게 되면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법률이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이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정전 피은의 강령에 써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률이 없다고 한다면 습관에 따라서 선악의 인품이 있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각기 그 업이 다르므로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시 조화롭고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법률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세계 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올 초만 해도 이 마스크가 없는 삶을 저희는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 돌아보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도님들께서 마스크를 쓰는 삶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만 해도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의 방역 지침, 그리고 각 시설마다 전환 기준에 따른 방역 지침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조치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느낀다면 요즘 시대야말로 이 법률은을 다시 한번 크게 와닿는 시간이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이러한 불편함은 정말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역이 그것만큼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보온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법률론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법률에서 받는 은혜가 그렇게 크고 많이 베풀어졌다면 과연 우리는 보온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률은 장을 보게 되면 법률에서 권장하고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의인이 되었다면 거기에 순응하라는 것으로 강령을 말해주고 있고, 그 조목으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맞춰 각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정전에 비추면 권장하는 것은 설성요론이나 진행사조, 사요 등이 해당이 될 것이고, 금지하는 것으로 보면 계문이나 사연, 사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온의 조목 가운데 한 부분인 배워 행할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을 갔었을 때입니다.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교통법이 다르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여행할 나라의 표지판이나 혹은 운전시 주의사항 등을 제 나름대로 뒤적뒤적해서 공부를 하고 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도중에 현지인의 큰 도움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적지 주변 도로를 허가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마다 무언가를 설치해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막아뒀거나 아니면 지키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속도에 맞춰서 그냥 유적지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의미로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지인 한 분이 차를 가로막으면서까지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막아줘서 큰 일을 모면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은 또 상황 따라서 제가 아는 만큼 이 법도 지켜질 수 있고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과연 그 국가법에 제가 만약에 지키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상당히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낯선 상황에서 상당히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떠올리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법률 역시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먼저 배워서 내가 아는 만큼 나를 지키며 나를 보호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야말로 조화와 질서가 유지되고 은혜가 생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법률은 이미 그 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은혜를 몰라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배은행도 할 것이 아니라
보온의 방법을 잘 알아서 보온행을 함으로써 부자유가 아닌 자유를 얻고 그리고 혼란이 아닌 질서와 자유를 얻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거기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정당한 삶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법률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러한 시기를 당하여서 다시 한번 곱씹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대중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공부길 함께 또 계속하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